앞서서 인사. 안녕하세요. 매기를 만든 이수입니다.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김영주 감독님과 떠나는 내기열에 두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원 역을 맡은 주기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변희 감독님이랑 즐거운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윤영 역할 맡은 이주연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변영주 감독님 보러 오신 거죠? 너 보러 왔대요. 네, 오늘 저도 좀 색다른 주비가 될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으니까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렇게 좋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쁘게 헤어진 적도 있나요? 올해 하반기는 정말 한국 독립영화 입장에서 그냥 너무 고마운 감독들과 고마운 배우들로 인해서 신나는 하반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독립영화 성적들이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독립영화 관객층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을 시작으로 해서 벌새를 거쳐서 매기까지 실은 독립 장편 영화를 만든 감독들 그리고 또 그 감독들이 모두 여성 감독이었고 또 놀라운 독립영화 진영의 보석 같은 배우들이 그야말로 멋지게 나타나서 영화들에서 놀라운 연기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신나는 2019년 하반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관객층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립장편 영화를 익숙하게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독립영화라는 것에 대한 팬덤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건 되게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이겠다. 그래서 내년에 개봉하는 독립장편 영화 감독들은 정말 특히 3명의 감독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봉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중에서 매기는 가장 유니크한 영화죠. 그리고 아마 GB는 물론이고 영화를 몇 번씩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매기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 벌새나 우리 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면 볼수록 숨어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이 더 부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기는 볼 때마다 내가 저번에 잘못 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시퀀스별로도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감독 스스로가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던 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요 근래 들어서 거의 유일하게 완성도 높은 코미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GB 2번 이상이시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네. 저희는 어떤 뮤지컬처럼 여러분을 회전문 관객이라며 멸시하지 않을 겁니다. 네. 굉장히 감사히 여길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간략한 질문만 던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매기도 한 2주 남았죠. 이렇게 주비 일정이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것 혹은 여전히 오늘 보시고 떠오르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선물을 몇 개 준비했어요. 배급사에서 일단 이러면 안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질문하신 분한테는 특별히 배지를 선물로 드리고요. 이거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께는 이게 뭔가요? 엽서랍니다. 요즘은 엽서를 뭐에 쓰죠? 우체통이 있습니까? 좀 궁금해지는 선물인데 어찌됐건 영화에 발이 나오나요? 이게 강석의 발이라고 합니다. 예. 이 포스터 네.
또 맡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크게? 아직 컨펌이 안 나요. 컨펌이 안 났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엽서를 드릴 거예요. 먼저 감독님 드디어 개봉을 해서 첫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어때요? 이제 한 2주 지났고 3주 차. 3주 차고 네. 3만 정도 들었으니 이제 무서운 기분은 사라졌을 것이고 그죠? 그래도 더 길게 가늘게 가고 싶어서. 지금 방금 1, 2주 얘기하셨는데 저희 더 길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크리스마스까지 가고 싶은데 얇고 길게. 지금 막 배급하고 마케팅 쪽 얼굴이 허해지는데요? 직원분들은? 어때요? 이정 배우가 미는 매기 크리스마스라고. 저희가 추석 때 매기 추석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다. 지금 일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어떠세요? 영화의 완성 관객을 만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것을 몸소 체험해 본 게 처음이어서 항상 GV를 이렇게 하루 딱 안 했었거든요, 개봉하고. 근데 매번 떨려요. 그게 아마도 오늘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게 평생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아까운 기분이에요. 평생 가면 큰일 아닌가요? 당신 필모그래피가 여기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네, 빨리 이제 다음 데뷔작을 유작처럼 말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영화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작을 한 거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서 가장 영화를 잘 이용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영화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홍보 영화나 찍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좋은 영화를 만들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국가인권하고 맥이하고 상관이 있나? 라고 처음에 생각하실 텐데 저는 되게 상관이 있게 만드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이 영화 담당하시는 분들의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3등도 그렇죠. 3등도 사실은 4등. 내가 그렇게 걔를 아꼈네. 2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메달은 하나 달기하고 싶었었나 보네. 내가 너무 아꼈나 보네, 그 친구를. 네, 근데 그렇잖아. 3등이면 메달은 달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은 영화 특히 자기 영화를 찍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었을 거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생각한 게 이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전에는 제 나름대로 상업 영화를 쓴다고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제 계속 완성해 나가는데 어떤 갑갑함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이 상업 영화인가? 나는 상업 영화에 맞지 않는가?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었어요. 되게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찰나에 이제 제안을 주셔서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썼고 근데 결과적으로 영화를 다 찍고 이전에 썼던 시나리오를 한번 다시 되돌아봤는데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이걸로 그럼 우리가 새로 하나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떠올렸던 건 장면인가요? 아니면 플롯인가요? 인물인가요? 인물이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장면된 인물이었는데 윤영이가 매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병원이라는 어떤 장소 정보도 있었고,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윤영이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매기를 돌본다. 또는 매기를 본다? 매기와 대화를 한다? 매기를 바라본다. 매기를 바라본다. 전생 대화 나누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뭐가 보이나요? 윤영이가 보여요. 거기로부터 출발돼요. 근데 시나리오를 두 분이 같이 했었다라고 타이틀에 뜨잖아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시놉시스 같은 쭉 그냥 되게 마음속 이야기도 있고 대사도 있고 막 섞인 한 3장, 5장짜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씬으로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업마다 다르긴 한데요. 문장을 씬으로 컨버팅을 되게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었고 보조 작가를 잘해요. 이런 씬에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문장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 보정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우 구교환한테 가는 질문인데 실은 우리가 프리프로덕션 때 물론 감독과 배우가 그 시나리오를 같이 얘기를 하고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건 원래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처음에 이런 캐릭터와 이런 이야기를 갈 때 이런 생각도 했고 저런 생각도 했었어요. 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가 필요 없고. 근데 구배우 입장에서는 이옥석 감독의 영화는 시나리오를 같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사나 행동이나 이야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숨어 있었던 어떤 원래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있나요? 다른 작품을 할 때랑?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연출적으로는 생각은 안 되고 자연스레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작품에 대한. 그래서 그럼 저보다 좀 유리한 위치에서 연기를 그렇죠. 네. 그건 분명히 그럴 거 같아요. 그렇죠. 미리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겠죠. 유출된 답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좀 더 유연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예쁘게 얘기하면 서브텍스트가 담긴 어떤 현장성 있는 대사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든지 그래서 좀 친밀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썼던 대사들이 있다면 이걸 왜 이렇게 안전하게 썼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 이렇게 심심하네? 그냥 정보만 있었던 대사였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옥석 감독이 현장에서 헤매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그러니까 제 얼굴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가 다 들켜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 몰래 와서 이제 협박하고 이제 연기가 진짜 구리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근데 그게 현장에서 좀 무서웠어요. 네, 그래 그것도 감독님이요? 감독님이 교환 배우에게 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옆에서 경솔하게 보잖아요.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저한테. 그 와서 컷 하고 나서 오빠한테 와가지고 그거 선배 아니잖아 이러면서 맞아. 되게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했는데 야 이걸 좀 더 잘해야지거나 야 요걸 요렇게 해줘야지가 아니라 그건 네가 아니잖아 이래버리면 그건 정말 못하면 내가 아닌 게 되잖아요. 무서운 사람이구나. 조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반면에 우리 이주영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화는 아까도 감독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재미는 뭐냐면 각각의 시퀀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화가 됐는데 그 시퀀스들이 심하게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영화의 줄거리를 누가 말하라고 하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이 하나가 유출이 돼서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만들어 가지만 사실은 그래서 모두가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까지가 하나의 영화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나오지 않은 사람을 찾으러 가는 부원장과 그 간호사 선생님의 얘기가 또 하나의 얘기고 그 다음 얘기는 또 그 성원이가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서 그 사람과 벌어지는 얘기가 또 하나의 이야기고 그런 성원과 함께 동거를 하며 버티고 사는 윤영이가 또 하나의 이야기고 근데 그런 윤영이가 성원이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갑자기 세상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다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독립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연기로 이렇게 사이에서 바늘을 꿰던 뭐 실을 꿰던 엮어줘야 되는 역할이
준영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시퀀스에서 연기가 있고 그 시퀀스와 시퀀스를 연결시키는 연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은 맞아요.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말씀하신 그 시퀀스를 저는 좀 분리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단편 영화 여러 개를 찍고 있는 것처럼, 네, 옴니버스인 것처럼. 그래서 확실히 윤영이는 성원가 있을 때 그리고 부원장가 있을 때가 다 어떤 다른 양상들을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좀 이 전의 시퀀스와 다르게 하면은 좀 다른 인물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오히려 그냥 하지 않고 그냥 그 서사에 저를 맡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각 인물을 대하는 윤영이를 보여주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주영 배우님 나온 영화를 단편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계속 꿈의 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그래 뇌치던 방이야 뇌치던 집이야 영퀴시 뇌치던 방. 뇌치던 방이라든가 근데 되게 달랐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았어요. 전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주영 배우님께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러움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동시대에 너무 놀라운 여성 배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영화들도 그렇습니다. 뭐 김세벽 배우, 뭐 이상희 배우, 뭐 한둘이 아니죠. 네, 그 김예은 배우도 있고 어때요? 이런 그 이를테면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고 배우로 시작하는 방식도 좀 비슷해요. 독립 영화, 단편 영화로 시작을 해서 독립 장편 영화를 하고 지금은 이를테면 뭐 상업 영화에서 어떤 작은 역할이나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면서 계속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어떤 동시대 구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은 어떤가요? 너무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말씀하시는 배우 중에 제가 친분이 있는 배우도 있고 막 그렇게 친하지 않은 배우도 있고 그런데 서로는 다 일단 알고 있잖아요. 저 배우가 어떤 행보를 가고 있고 뭐 어떤 작품을 다음에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돼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다른 작품이 이렇게 잘 되면 우리 작품이 또 득보는 일도 있고 다른 배우가 가고 있는 길을 또 내가 뒤이어가면서 아니면 나를 따라오는 배우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 길을 다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질투하거나 사실 그럴 수도 있는 위치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응원하게 되고 되게 지금 말씀하신 배우들이나 뭐 전여빈 언니라든지, 뭐 전소니 배우라든지, 저도 들으면서 더 생각이 난 배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근데 저도 실제로 되게 구교환. 일단 여자 배우만 얘기할게요. 전여빈 배우한테 맞는 상상이 잠깐. 근데 다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 또. 조금씩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배우들이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든든해요. 응원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를테면 그 영화제에서 특히 이제 서독제나 뭐 이런 그 독립영화제에서 배우에게 상을 주는 걸 고민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지난 몇 년 동안 후보가 기본적으로 여성 배우들만 나오게 되는 건 그만큼 어떤 그 군이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서로 경쟁을 하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게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이옥석 감독에게도 마찬가지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어떤 세대에서 그 비슷한 방식으로 데뷔를 하는 여성 감독분들이 쫙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저는 없었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뭔 얘기야? 내가 만약에 그때 저야 뭐 한국 전쟁 끝나고 그 어려울 때 미국 구제품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시절이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를테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주 사적으로 박찬욱 감독님하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뭐냐면 선배 감독과 술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첫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의 연출부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찌됐건 독립영화를 하면서 각계약진을 했고, 이를테면 김동원 같은 할아버지가 동년배는 아니지만 여하튼 동시대 같이 영화를 만들던 감독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전진하는 직업군이라는 게 되게 부러웠구나 내가 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옥석 감독한테도 좀 궁금해요. 근데 영화는 되게 다르죠. 네. 근데 참 신기했던 게 과거에 이제 학교 영화과를 나왔는데 그때도 참 여자 동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이제 제가 장편을 찍고 이렇게 많은 여성 감독들이 동시에 개봉을 하기도 하는 어떤 이 흐름이 저에게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주변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단편을 꾸준히 찍고 장편 시나리오를 꾸준히 찍고 있던 상황들에서 항상 작업을 해왔어서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최근에 그 윤가은 감독님이랑 한가람 감독님이랑 김보라 감독님이랑 같이 GV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는 뵀지만 그렇게 한 번 딱 모이면 다음에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편하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다가 아니면 그냥 삶을 살다가 문득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친구가 생긴 기분이 들어서 저는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굳이 묻지 않아도 너무 한국에 이제 여성 영화 감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묶이지 않았을 때 이때를 떠올리면서 얘기해도 참 재밌겠다라고 해서 그때 사진 찍은 게 우리의 어느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헤어졌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감독들이 윤가은 감독은 그중에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이미 만든 거지만 어쨌든 되게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작을 했었고, 근데 아마 이제 육석 감독도 그렇고 뭐 보라 감독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상업 영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몇십억에서 100억 가까운 예산으로 무언가 컨트롤해 볼 수 있는 영화를 간다고 전진할 때 그러니까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되게 이용들을 서로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 그 구교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사적인 궁금함인데 몸 연기 같은 건 따로 연기를 배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서 있을 때 연기가 되는 배우를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걷거나 서 있는데 연기하는 느낌이 되게 좋게 들었던. 그러니까 온몸을 조절할 줄 아는 배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네요, 내가 지금. 근데 저도 잘 걷는 배우를 좋아했어요. 항상 이렇게 뭐 대사를 잘 치는 배우도 좋지만 가장 먼저 저 배우님은 정말 잘 걷는다를 항상 프레임에서 봤는데 그걸 신경 쓰고 살았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걷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워킹들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 하드웨어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걸음을 계속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마다 되게 걸음이 다르거든요. 네, 달라요. 네. 그래서 되게 의도된 걸음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아마 우리나라 감독들 중에서 구교환 배우랑 가장 많이 영화를 찍은 게 이옥석 감독님 아닐까요? 얼마 전에 네.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 맞아요. 영화도 봤고 거기서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 거기 잘 걸어요. 네, 잘 걸어요. 네. 잘 일을 잘해요. 완전 그 현지 사람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가 100초짜리 영화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얘가 왜 이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얘가 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얘가 왜 이러는지는 알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건 그걸 온몸으로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믿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근데 구견 배우님은 그걸 항상 실현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관객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연기하시고 어떻게 계산하세요? 라고 할 때 그걸 좀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계산 머릿속으로 하신다기보다는 되게 동물적으로 움직이시는 건가? 이렇게 그냥 추측할 뿐? 어떠세요? 대본에 충실합니다. 네? 대본 대본에 감독님이 누군지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성향을 빨리 알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본보다 그냥 감독님 뭐 좋아하지? 뭘 해야지 감독님이 만족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 눈치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감독님이 누구인가 그냥 그걸 생각. 저는 장르를 나눌 때 그냥 뭐 호러 코미디 이렇게 안 나누고 그 감독님이 장르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혁석도 보면 이혁석 감독 이 장르인 거고 변희주 감독님도 변희주 감독님이 장르면은 거기 안에 어떻게 쏙 들어가지라는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하튼 구경 배우님은 언제나 되게 놀라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언제나 놀라움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매기에서도 사실은 그 훨씬 더 분절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의 전반 중반까지는 그냥 서포터처럼 있기도 하다가 그런 연기들이 되게 놀랍고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맥이라는 영화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들이 쉽게 좋아하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 되게 뭐랄까 오소독스한 코미디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쉽게 좋아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쉽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그것은 어쩌면 배우들 이 두 명 거기에 플러스 뭐 문소리 배우라든가 뭐 이분들 근데 뭐 오늘 안 나오시니까 굳이 그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만 칭찬합니다. 오늘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관객들이 쉽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영화일 텐데 되게 쉽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볼까 해요. 예,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세 번째 줄에 예, 머리가 기신 분 축하드려요. 배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초반 장면에 이제 간호사가 밥을 먹으러 나가고 물통에 개미가 빠져 있는 거랑